시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본봄입니다. 네, 20화 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난 회 리뷰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까 봐요. 그래서 19화는 이제 의자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셸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건축가와 의자 디자이너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오브제로서 모던한 디자인이 출발하는 물건인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모던한 건축물의 마지막 방점이 되는 물건이기도 하군요. 재밌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의자 방송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건축가들이 실험하는 어떤 물성의 어떤 형태로 의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셨던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저의 의도나 어떤 내용들을 또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앞으로의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20화 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봐요. 네, 사실 이 잔이라는 게 먹는 음식이나 음료 만큼이나 그것을 담고 있는 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각적인 것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에 더 예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식문화나 뭐 킨포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키친웨어들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잔이나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다기보다는 뭐 예전에는 다도 문화나 차 문화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의식적인 것까지 같이 담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주변 제품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잔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문화나 어떤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잔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은 사실 액체를 담는 작은 그릇이라는 기본 정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것들은 이 잔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거기서 연장해서 뭐 저희가 사용하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아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신석기 시대부터 뭐 박물관 가면 저희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것부터 보잖아요. 박물관 가면은. 그렇죠. 이제 도구를 처음 인간이 사용하게 됐을 때부터 이제 뭐 흙을 빚어서 만든 토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네. 신석기 시대에 어떤 토기잔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해서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쳐가지고 뭐 통일신라, 백제, 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잔들을 저희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제 역사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빗살무늬 토기 아니에요? 그렇죠. 잔인가요? 그거 그릇? 토기는 이제 그릇. 그쵸. 근데 잔이 사실은 그릇의 일부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그쵸? 맞네요. 네. 그래서 잔의 어떤 재질도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형태의 그런 고급스러운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그 외에 청동이나 쇠 구리 같은 금속, 그리고 아니면 옥이나 수정 같은 형태의 것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흙으로 된 형태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나무나 유리, 칠보 같은 재료들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의 그 잔이나 어떤 그릇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재질이나 물질을 발견하면 그거와 같이 뭐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로 만들어진다든지 그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같이 그 잔의 역사도 같이 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갑자기 이 잔 얘기하다 보니까 저 아주 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 역사박물관인가 어디서 그릇 관련된 전시했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삼국시대였나 봐요. 그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그릇을 이렇게 비교하는 전시였는데 기획 전시였나요? 네, 기획 전시였는데,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기본 재질의 뭐 나무나 이제 도자기에 흙을 사용하는 건 비슷했는데 들어가는 문양, 예, 그것들에서 확실히 이게 확연하게 지금 우리가 왜 일본 그릇, 중국 그릇, 한국 그릇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중국식의 그런 어떤 장식적인 그릇부터 우리나라에 되게 소박하지만
지금 말하면 모던하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형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자들이 좀 네네네. 그런 성향을 또 많이 띠죠. 네. 그것부터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데 생활상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가진 특징에 따라서도 이 그릇이라는 건 정말 천차만별로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문화고 예술이기도 하지만 공예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삶이랑 엮여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맞아요. 공예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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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이제 산업 디자인의 역사라는 책을 조금 보다 보니까 잔과 관련된 이야기들, 도자기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책 자체가 예전 시대에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예술품이 이제 디자인이나 어떤 생활용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그거에 관련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잔이나 도자기, 그릇도 그 역사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18세기까지는 유럽의 도자기들은 사실은 중국의 수입 도자기에 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중국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고 맞아요. 그렇게 바라보던 사조를 신화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바로크나 로코코 같은 양식의 중국풍들이 이렇게 묻어나기도 하고 중국의 도자기들을 가져와서 자기네 어떤 공간에 놓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유럽 자체에서 생산한 되게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방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유럽도 도자기나 어떤 그런 그릇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기술, 공예, 예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민계급이나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했잖아요. 산업혁명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와 커피가 이제 기호품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왕실에서 일부만 되게 고급스럽게 사용하던 게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퍼지게 되면은 그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도자기나 차를 마시는 그릇, 잔 같은 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디자인은 상업적인 거랑 결부됐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또 산업으로서 활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예적인 것에서 산업이 되는 과정에서 영국의 웨지우드라는 그릇 아시죠?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만나볼 수 있잖아요. 웨지우드가 사실은 영국의 공예가 조지아 웨지우드가 1759년에 설립한 거더라고요. 그 브랜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손으로 만들던 어떤 물레를 돌려서 하던 제작 방식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흙으로 액화를 해서 이렇게 몰딩처럼 금형에 넣어서 대량을 생산을 한다든지 세척 과정이나 어떤 혼합 과정을 개선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식 자기 말고 현대의 그릇이나 잔들은 하얗잖아요. 미백 효과를 내서. 네. 우리 많이들 쓰는 그릇도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중산층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손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어떤 예술품이었던 것들이 이제 약간 대중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굉장히 흥미롭게 또 사실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 산업혁명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물건이 그 과정에서 전환기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 같은 거를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물건 시리즈를 하면서 더 들더라고요. 저보다는 그래도 본범님이 역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지식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저희 나중에 물건을 가지고 한번 그러면 연대표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걸로.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작업을 한번 그럼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잔은 또 역사적인 것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요즘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잔의 어떤 기원과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또 우리의 잔의 사적인 취향?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연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동네 카페. 네. 동네를 또 오픈해야 되나? 동네는 오픈하지 않고 아시는 분들만 알아서 알아들으시라고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헤비 로테이트라는 이제 카페의 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사장님도 우리 방송을 몇 개 들으셨대요. 동네나 들으셨구나.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만 골라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잔과 관련된 업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적인 어떤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잔과 관련된 어떤 커피를 팔고 또 잔을 내어주어야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또 관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피님이 그때 소개해 주셔서 궁금해가지고 같이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공간하고 되게 찰떡같이 맞는 잔과, 그렇게 내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사장님께서. 그 항상 그 유리잔에다가 나무나 그런 맞아요, 그런 받침. 잔 받치면 주잖아요. 예. 네. 하여튼 그 사장님의 사연을 강제적으로 받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읽어드릴게요. 잔은 기분과 같다. 커피를 하는 나는 오픈 준비를 마치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 시간에 어떤 잔에 어떤 커피를 마실지 고민한다. 내가 선택한 잔과 커피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잔의 표면이 입술에 닿는 순간부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과 원인이 된다. 마음에 드는 잔을 구매해서 잔을 깨끗하게 씻어 선반 위에 엎어둘 때의 의식은 항상 예민하며 경건하다. 라고 멘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써주신 멘트를 이걸 글을 보니까 이 집에 가서 커피를 먹었을 때에 내가 대접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잔이나 자기가 다루는 커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극찬을 뭐. 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그 음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잔이 많이 다르지만 나라에 따라서도 많이 잔이 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 중에 그런 분을 겪으신 것 같아요. 큰 용량의 큰 잔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우리나라 손님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들어가는 에스프레소나 그 재료의 비율은 같고 결국에는 물을 더 주냐 안 주냐 약간 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잔에 많이 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그 미국의 커피 문화를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로 받아들이면서 더 확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죠. 미국식 아메리카노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 차이지만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주문할 때 그 돕니드 씌워서 얼음이랑 맞아요. 물 가득 더 넣어달라고 넣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체인점 가면. 근데 그런 거는 또 이제 또 뭐 시원하게 많이 마시고 싶어서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사연으로 많이 뽑아냈어요, 사연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플랫 화이트를 보통은 그 유리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듀라렉스 잔에 주는 게 보통 정석인데 어떤 이제 호주 손님이 카페를 찾았었는데 처음에는 그 도자기 잔에 줬었대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미심쩍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이제 그거죠. 약간 이게 정석이 아닌 잔에 주니까 약간 이 카페 커피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바라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듀라렉스 잔이 뭐죠 하고서는 나중에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우리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물잔으로 되게 많이 주는 잔인 거예요. 이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결이 있는? 그래서 물잔으로 굉장히 많이들 익숙한 잔인데 이 듀라렉스 잔의 또 스토리가 궁금해서 살짝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 브랜드더라고요. 약간 모조품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사실은 원래 이 브랜드가 1927년부터 향수병을 제작하던 회사래요. 그러다가 이제 유리 전문 기업인 생고뱅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고 개발을 해서 1945년에 이제 상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리 전문 기업은 루이 14세 때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근대 이전에 회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외국 브랜드들은 찾다 보면 되게 오래된 막 1600 몇 년, 1700 몇 년대 회사가 아직도 약간 이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신기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듀라렉스 잔은 100% 프랑스산을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에 보니까 70주년 기념 전시를 열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약간 그 잔이나 그릇을 다루는 어떤 오래된 브랜드의 전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면 참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페 헤비로테이트 사장님의 어떤 긴 사연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인터뷰하고 오신 것 같은데 가서 맞죠? 스스로는 사실 잔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돈 받으면 프로라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소스를 뽑아내려고 방송에 쓰려고 사실은 사심을 가지고 엄청 인터뷰를 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용당하셨어. 네, 이용을 당하셨고 좀 이 유명세에 편승해 가려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근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연들을 읽어봤고 이제 피와 봄봄의 사적인 어떤 잔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봄봄님 어떠세요? 음료를 마실 때 잔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음료를 먹을 때 꼭 뭐 잔이 중요해라고를 그렇게 크게 느껴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굉장히 그런 거에 섬세하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 행동에서? 그러니까 잔에 대해서 섬세하다기보다는 평소에 섬세한 성향으로 유추해 봤을 때 까탈은 아니죠. 잔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거를 뭐지 예를 들자면 어차피 외부에서 하는 건 이제 외부에서 주는 걸 강제적으로 내가 받아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는 제 취향이 담긴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뭐 음료라고 해서 마시는 것들이 주로 물, 커피 아니면 이제 차 종류 정도인데 차도 녹차나 보이차 정도를 마시는데요. 근데 마시는 음료에 따라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게 나눠져 있기는 해요, 잔이.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항상 이제 고정적으로 마신 유리잔이 있는데 무인양품 거예요. 오늘 무인양품 브랜드 이름 아마 여러 번 나올 텐데요. 그래서 방송에서 무인양품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협찬을 받을 판이에요. 먼저 메일을 그 모노클 잡지 매거진에 메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무인양품에도 무인양품에 일본어 조금 하시잖아요. 이번에 일본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인양품에서 나오는 유리잔이 있는데 높이가 높지 않아요. 한 1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물잔은 그걸 쓰고 커피 마시는 잔은 이제 프렌치 프레스로 내려 마실 때에는 받침 있는 커피잔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엄마가 선물을 사주셨어요. 영국 브랜드였는데 지금 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흰색 자기의 파란색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아까 언급했었던 웨지우드도 약간 조금 그런 그 문양이 느낌인데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뒤집어 봐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고요. 엄마가 선물해 준 거여서 걔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테두리? 약간 두꺼운 자기로 되어 있는 그건 어머니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죠. 어머니의 취향이죠. 저는 무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리고 차 마시는 잔은 차 마시는 잔도 역시나 무인양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 잔인데 보이차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잔에 얼룩이 좀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걔는 이제 마시는 잔을 정해놓고 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 그 외에 이제 맥주잔은 따로 있어요. 맥주잔 따로 있고 손잡이 달린 유리잔인데 걔는 330ml 한 캔이 딱 들어가요. 그게 저 사주셨던 거랑 같은 건가요? 아 같은 거예요. 아. 해가지고 그 얇은 유리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잘못하면 깨져요. 조심히 닦아야 되는. 저 사실 고백하자면은 깼군요. 2개를 사주셨는데 부들부들. 두 개를 사주셨는데 그게 아이스를 담았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이스를 담았는데 하나가 금이 갔어요. 왜냐면은 그 아이스를 담을 때도 뜨거운 게 이렇게 얼음 위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약간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걸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과도하게 뜨거운 걸 넣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리잔은 네. 아이스 전용이라거나 이렇게 많이 파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디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하네요. 아무튼 그 유리잔입니다. 네. 점점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실망을 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잔도 있는데 와인잔은 목이 좀 길고 볼이 큰 그런 형태의 잔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파리 출장 갔다가 사가지고 온 와인잔이 있는데 다리가 없는 형태의 와인잔 있잖아요. 그냥 몸통만 있는 형태로 해서 이제 약간 물결무늬가 잔무늬처럼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와인잔이었는데 갖고 오다 하나 깼어요. 들고 들어오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와인잔으로 못 쓰겠는 거예요. 이렇게 짝이 안 맞으면 저는 약간 그 잔은 짝이 안 맞으면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는 와인잔은 사용 안 하고 그냥 꽃을 꼽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 줄기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꽂아놓으면은 예쁘게 꽃병으로 사용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잔이 있고 그리고 뭐 샴페인 잔들 몇 종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 다 갖다 드렸어요. 좋고 비싼 건 엄마 다 드리고 저는 딱히 집에서 맥주만 먹어서 그래가지고 맥주잔 쓰는 게 거의고 와인잔도 그래서 그냥 저 높은 찬장에다 올려놓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는 잔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저는 그릇도 사실 그렇거든요. 다 무인양품 그릇만 쓰는데 근데 그릇이 근데 사다 보면은 진짜 집안에 어떤 네. 다 놓기에 힘들 정도로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그 수집가가 아닌 이상은 네네네. 또 저도 너무 많이 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하나씩만 있어갖고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있고 그리고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시라며. 네. 원형으로 된 접시 하나 있고 국수용 그릇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칸으로 나눠서 반찬 담는 접시 하나 그리고 생선용으로 네모나게 긴 거 하나 그리고 과일용 접시는 나무 접시 하나 전부 다 무인양품입니다. 하나 있고 그래서 그냥 딱 담기는 음식이랑 음료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딱 사용만 하는 거 하나씩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습관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네. 그 평소에 그 습관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네. 섬세하지 않게 그냥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갖추기까지는 또 되게 섬세하셨던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나만의 룰이 만들어지기 네. 전에는 그걸 되게 굉장히 섬세하게 맞춰놓은 건데 한번 맞춰놓으면 이제 그대로만 쓰는 네.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딱 그냥 제가 정해둔 역할하고 규칙이 일상에서는 좀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지는 게 그걸 원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일률적인 어떤 네. 일정한 그 상태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선도 먹을 때 생선 접시는 꼭 그 네모난 거 직사각형에만 넣고 고기는 그 원형 접시에만 먹고 과일은 그 나무 접시에만 먹고. 무서운데요? 그래요? 너무 그런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그냥 너무 일상적인 그런 패턴인 것 같아서. 스스로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피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차는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 애호가이기 때문에 커피가 아니면 물 아니면 다른 뭐 여름에 더울 때 마시는 음료 뭐 탄산수 이런 것들이 제가 마시는 음료의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좀 어떤 잔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기분이나 맛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막 예술적인 어떤 컵이나 잔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본범님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랑 좀 비슷한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얇고 작고 좁고 심플한 그런 잔을 선호하고 그 투박한 잔들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두께가 뚱뚱하면 커피가 맛없게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 카페들에서는 그 두꺼운 머그잔에 커피를 많이 줬었어요. 맞아요. 크고 두꺼운 네, 거. 그거를 마시면은 커피를 맛있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약간은 그 받침이 세트로 있는 잔이나 받침이 없어도 그 받침이 있을 법하게 생긴 잔들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릇은 이제 거의 다 90%가 그릇이 전부 다 덴비를 쓰고 있고
그 덴비가 이제 좀 심플하지만 그 컬러감이 적당히 차분하게 예쁘죠. 예, 네. 또 그리고 일률적이고 그래서 이제 덴비의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또 사면 맞추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덴비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브랜드 생산하는 곳인데 미소라고 해서 그 컵이 덴비랑 컬러가 되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쓰다가 좀 뭔가 좀 충족이 안 된다고 느껴가지고 취향에 맞는 컵들을 굉장히 열심히 검색했던 기간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거를 다 찾았는데 나한테 맞는 사용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다가 선택해서 구매한 잔은 킨토. 일본 브랜드인데 일본 브랜드의 느낌이 있지만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브랜드죠. 예쁘죠. 네. 그래서 킨토의 세트 잔을 샀는데 잔이 같이 세트로 그 받침이 있고 그리고 끝은 이렇게 약간 각이 진 모던하면서도 약간 심플한 잔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큰 컵을 큰 용량을 샀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작은 용량을 좋아하는데 큰 용량이다 보니까 조금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실 때 쓰는 잔은 그 우리 교토 갔을 때 그 이노다 커피에서 산 커피잔 아시죠? 네네네. 그냥 조그맣게 있고 그 이노다의 로고 박혀 있는. 약간 레트로한 게 네네. 조그맣게 박혀 있는. 레드와 그린 컬러가. 네. 그거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음. 제일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를 마실 때 많이 쓰는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그 성수동의 편집샵 WDH에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봤더니 브랜드가 이달라더라고요. 근데 이달라라고 하면은 그 이탈리아 특유의 그 약간 화려한 디자인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WDH는 사실은 좀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빈티지한 감성이 좀 있고 약간 일본 감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샵인데 그리고 그런 것처럼 생긴 컵인데 알고 봤더니 브랜드가 이달라여서 되게 좀 의외라고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역시나 좀 위는 동그랗고 거기는 밑은 각이 졌어요. 육각형으로. 그래서 되게 섬세한 스트라이프 결이 있는데 그게 결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나 있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과일 주스 이런 거 담으면 좀 설거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물이나 탄산수나 커피만 이제 그 잔에 마시고 있고요. 그 본범님한테 잔을 선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하나 깨트린 그 유리잔 하나 남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도예를 취미로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주셨던 물잔이 하나 있죠. 네, 그렇죠. 도자기 잔. 그거를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조금 됐어요. 네. 네, 맞아요. 그냥 손잡이 없는 네. 물잔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길이가 아마 2개가 약간 다를 거예요. 하나 좀 길고 하나 좀 짧고. 하나 주셨던 것 같은데. 저 하나 줬어요? 네. 나 그럼 그 2개 만들었다 하나가 가마에서 나오다 깨졌나 보다. 주려고 네, 2개 줄 주셨어요. 제 기억과 피님의 우리 기억이 기억이- 다릅니다. 저는 다 길이가 다른 잔 2개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진도 있어요. 어머, 그 어머. 사진이 선물 받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던 SNS에 올렸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연한 스카이블루하고 연한 그린색이 이렇게 같이 도는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오묘한 약간 색이 나는데 그런 약간 파스텔 컬러 느낌의 그런 형태의 색깔이 피님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유약 고르면서 그 피님한테 선물할 생각으로 해서 유약을 발랐던 거였는데 잘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진짜 많이 하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냐면 그릇도 되게 취향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요. 타인한테 선물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인 느낌이 어떠냐가 되게 미묘하거든요. 그릇은 왜 모양도 조금 잘못하면 되게 달라지고 그리고 색깔도 그렇고 정말 취향적인 물건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블루 컬러를 굉장히 그쵸. 매니아예요. 거의 모든 옷이 반 이상이 블루와 네이비인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 손잡이 없는 잔은 그냥 찬 물을 마시면 되는 건데 제 기억에는 뜨거운 거를 담아서 마시면은 잡으면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없어서 되게 미안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맞아요. 네. 그랬네요. 아 그리고 사실 종이컵도 어떤 라이프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잔이죠. 그것도. 그 요즘은 테이크아웃 커피 잔들도 뭐 아이스를 종이컵에다가 그 플라스틱 컵을 꽂아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생활성으로 봤을 때는 잔의 일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깨달았어요. 그것도 잔이네요. 텀블러도 사실 휴대용 잔의 일종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상징적인 어떤 걸 수도 있고. 사실은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를 거의 많이 마시고 다른 음료를 잘 안 마시는데 그 우리 야근하고 막 이럴 때 진짜 극도로 피곤할 때는 아메리카노도 마시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저 믹스커피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야근할 때 진짜 극도의 피곤함으로 다 치다르면은 했던 게 종이컵에 믹스커피 마시고 아이돌 노래 들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이돌의 댄스 노래가 아니면 나의 이 피곤함을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해소해주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믹스커피는 또 다른 도자기나 이런 잔에 마시면 또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잔의 중요성을 또 믹스커피로 한번 또 기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트 가면은 맥주랑 맥주잔 같이 팔잖아요. 그래서 막 맥주 뭐 6개 세트 사면 맥주 유리잔을 주는데 그런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그거의 유혹에 저는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카페나 어딜 가더라도 맥주 시키면 그 맥주에 맞는 잔으로 계속 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펍 같은 데도 그렇고 네네. 맞춰서 그래서 맥주 바꿔 마시면 또 바꿔서 주고 이렇게 하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보면은 맥주는 맥주 회사들이 그 맥주 내놓잖아요. 네, 네. 상품에 맞는 잔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호가든이나 스텔라 이런 잔은 또 굉장히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시는 잔에 따라서 음료의 맛도 달라진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범님은 이제 그거에 그렇게 예민하다고 하시지는 않았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맛의 차이를 막 느끼면서까지는 못 먹는 것 같긴 모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맛의 차이를 막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음료의 맛보다는 분위기나 디자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미각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그냥 느낌이 이런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근래 가는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들은 보면은 본인의 가게만을 위해서 그릇을 따로 주문해서 만들어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막 굉장히 어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가져다 쓰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구입하려고 왜 해외에 나가가지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죠. 많이들 다니잖아요. 그렇게들 하는 것 같은데 근래 약간 익숙하게 방문하고 자주 가는 카페들은 그 가게 분위기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잔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가까워가지고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핫플레이스가 돼갖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앞이니까 되게 대충 그냥 어쨌든 일어나서 대충 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막 세상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모두 오셔서 막 이렇게 셀카를 찍고 커피를 찍고 계셔가지고 나 옷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못 먹고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나올 때도 있고 약간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요즘 조금 불편해져서 근데 그 프로퍼 커피바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이제 음료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잔을 잘 내줘요. 그래서 저는 주로 라떼 종류를 마시고 그래서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약간 무게감 있는 자기 커피 잔 받침이 있는 그 판매하는 코너도 따로 네, 섹션이 있어요.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잔들이 한 8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잔 하나에. 그래서 그런 잔에다가 이제 음료를 내주는데 공간의 분위기가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 이렇게 그 북유럽 감성을 추구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약간 모던하지만 네. 막 광택감이 있는 그런 모던함은 맞아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막 빈티지하고 막 로우한 느낌은 아닌 그 적절함? 네. 아니 미묘하네요. 표현의 미묘함이 제가 좀 있지만. 표현을 보그체처럼 썼나요? 근데 이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그 공간이나고 분위기는 그렇죠.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말에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괜찮으시면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공간은 또 시간이 중요하니까 네. 사람 없을 때 잘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저희는 녹음하면서 홍대를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홍대 쪽 다니면서 자주 가는 카페인데 연남동의 대충 유원지. 네. 본범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공간이 되게 편해요.
되게 이상하죠. 저도 좋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애착을 하는 느낌은 저는 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이렇게 약간 다 적당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뜨거운 커피를 마셨을 때 주는 잔과 유리잔, 아이스 유리잔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들이 막 아주 막 특별하게 뭐를 맞아요. 미약적인 걸 추구하는 건 어. 아닌데 그냥 되게 딱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적절한 느낌의 네. 잔들인 것 같아요. 보면. 과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해주는 행동들이나 내어주는 거 그리고 뭐 공간의 소음 정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쵸, 데시벨 같은 것들이. 예, 예. 그런 것들이나 그렇게 적당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막 너무 예뻐 막 이런 뭐 이거랑 그런 걸 다 떠나서 약간 우리 이제 성향이 또 약간 또 화려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다고 막 되게 빈티지하고 막 너무 로우하다 이게 아니라 거기도 그냥 깔끔한 편이고 잘 정제되어 있는데 그게 막 너무 애썼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꾸민 그런 게 아니어서 좋은가 봐요. 저는. 그래서 약간 거기도 그래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시는데 곧게 뻗은 일자형 유리컵에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한 느낌이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맛보다는 아무래도 눈으로 먼저 보고 먹는 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 분위기나 주인의 심미안을 볼 수 있는 디테일? 그게 아마 잔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맛을 다르게 느낀다는 게 맛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은 저는 입맛이 조금 둔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히려 맛이 아닌 그 외부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똑같다는 걸 알지만 스스로 속고 싶은 것 같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아까 피디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두껍고 너무 그런 건 안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약간 두께감이나 이런 것 따라서 온도를 머금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뭔가. 부분이 또 있죠. 커피는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뜨거울 때보다는 아주 뜨거운 거에서 살짝 식었을 때 마시잖아요. 네. 온도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닿는 순간에 그 차가움이나 어떤 부드러움이나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와인잔도 사실 그래서 굴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유리 같은 게 또 그리고 이제 얇기나 그런 거 따라서 달라지니까 또 그렇게 보면은 맛이라는 거 자체도 미각적으로의 기준 자체도 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또 카페에 그 다도나 이런 그러니까 차 전문 카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 같이 갔었던 데인데 서촌의 일상다반사 그 보안여관에서 네. 하는 거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굉장히 이런 데 많은데 그 말차 그 나무로 된 걸로 말차를 막 저어서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밥공기스럽게 생긴 조금 큰 잔에 주면은 약간 두 손으로 마실 수도 있는 맞아요. 두 손으로 들어 마시는. 네, 근데 그 도구들을 이렇게 나무 트레이에다가 다 이렇게 구성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 이렇게 잔과 관련된 변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많이 좀 볼 수 있는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트렌디하게 많이 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이런 말차를 다루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런 차를 중심으로 하는 카페들은 보면 이렇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도구를 다루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한 손님들도 내어주는 사람도 그거가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거 전체 그래서 그런 거 인스타그램 보면 그거를 하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올리시는 분들 정말 근데 많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도 그걸 가서 먹고 싶은 느낌이 또 들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카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잔으로 특징적인 어떤 컨텐츠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을지로의 잔. 그리고 이 을지로의 잔이라는 카페를 하시는 분이 또 얼마 전에 루이스의 사물들이라는 공간을 또 여시기도 했는데 이 두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길 가면 약간 빈티지 컵과 접시들이 이렇게 일렬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컵과 접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를 주문하면 내가 선택한 컵에다가 음료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었고 저도 이제 루이스의 사물들이라는 카페에서 가서 그렇게 골라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날 주는 것도 아닌데
컵과 잔을 선택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마시는 경험을 그 카페에서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잔이나 루이스의 사물들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뭐 런던 유학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았던 어떤 빈티지 컵들이나 접시들의 수집품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저는 그 경험이 흥미롭고 그거를 새로운 경험으로 또 만들었다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울지로에 사실 요새 되게 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카페가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케이코 쇼텐이라고 요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인스타에 핫해서 많이 찾아가시는데 거기는 특정한 식기류만 취급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킹이라는 이름의 식기류인데 그게 이제 1940년대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런칭한 특정한 식기류예요. 그래서 약간 두껍고 둥글둥글하고 약간 옥색깔 같이 생겼어요. 네, 빈티지한 느낌의. 거기는 그것만 취급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그걸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시다가 이 카페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식기류에 대한 취향을 만나볼 수 있는 카페가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파이어킹이라는 재료가 사실은 지금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2000년대에 한번 다시 재런칭을 하기도 했고 2010년도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라이센스로 제작을 한 적도 있지만 그 오리지널을 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수집가들의 만족을 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말 그 파이어킹의 오리지널은 미국에서 4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생산된 것만이 오리지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희소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빈티지, 정말 진짜 빈티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 카페에 가면은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근래는 이런 레트로한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보면은 요새 그 옛날 유리잔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막 그런 유리잔 밖에 서울우유 붙어 있고 호돌이 막 그림 있고. 저도 그거 좀 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옛날 잔들 많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더 비싸게 거래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빈티지 잔 같은 거니까 진짜 왜 시골 어디 할머니 댁에 이렇게 찬장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빈티지 그릇이나 잔 같은 게 진짜 돈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 예전에 이제 뭐 레트로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는데 누군가한테 추억의 물건인데 새로 이렇게 처음 접해본 사람들한테는 너무 새로운 미학으로 받아지는 그 레트로 잔이 역시나 트렌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선호에서 보이는 잔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많이 우리가 방문하는 카페들에서 보여지는 잔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는데 피님은 그럼 이제 그런 잔들 중에서 어떤 재질의 잔을 가장 좋아하세요? 네, 사실 저는 어떤 특정 재질의 그것만 좋아하고 그런 건 사실 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다 나름의 의미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냥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심플하고 하면서도 둔탁하지 않고 약간 따뜻하지만 텁텁하지는 않은 감성이라면 어떤 재질이든 전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는 좀 정갈하면서 살짝 빈티지하면 좋고 나무는 자연스럽지만 조금 세련되면 좋아하는 것 같고 유리도 과도한 어떤 장식적인 것보다 심플하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플라스틱도 나름 세련된 어떤 컬러감이나 트렌디한 느낌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리서치하다가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 그냥 심플한 손잡이 없는 유리컵에 나무 받침이 있는데 약간 홀더처럼 돼서 낮은 손잡이가 있는 건데 되게 모던하지만 나무가 있으니까 또 따뜻한 감성의 컵 이미지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스크랩했다고 생각해서 핀터레스트에 다시 들어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브랜드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네네. 아하. 나중에 다시 찾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자기 재질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도예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애정이 또 생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흙이라는 그 물성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한번 방과후 활동으로 접하고 난 후에 로망처럼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이 좀 들면서 회사 일하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일에 치여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도예를 취미로 시작하시기 전에 네. 제 기억에는 한 1년 정도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나 도예할 거야. 나 도예하고 싶어. 막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시면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되게 외치시다가 어느 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한 5년 정도 공방 다녀서 배웠는데 지금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손을 놓은 지. 그래서 손이 많이 굳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흙이 주는 감촉이 되게 좋고 그 시간을 들여서 형태를 만드는 그 과정을 되게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정작 만든 거는 안 쓰시지 않나요? 그쵸. 저는 안 모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진 그릇은 무인양품이 전부. 그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도자기를 직접 만들 정도로 이렇게 심취해 계신데 무인양품 쓰신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얘가 가마에 들어가도 내가 만든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의 재미를 느끼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걔는 이제 과정에서 공기가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그릇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가마의 바람구멍이나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나온 모든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그냥 예쁨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써야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잔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네. 그 과정을 즐기신 거네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좋은 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안 써요. 굉장히 독특한 부모님의 어떤 도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편의적으로 유리잔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일단 설거지가 쉽잖아요, 유리잔은.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물이 먼지가 그대로 보여서 그때 기분이나 느낌을 반영해 주는 데는 제일 좋은 잔인 것 같아요, 유리가. 제가 또 이제 술을 즐기니까 술은 뭐든지 보이게 마셔야. 그렇죠. 네, 맥주, 소주, 와인 막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막걸리는 양재기에 먹어야 좋지만요. 네. 그쵸. 또 막걸리는 막걸리 잔을 마셔야 제맛이죠. 유리도 선호하는 것 같고 뭐 나무는 되게 좋은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쓰는 것 같아요. 말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잘 건조해야. 나무는 이제 거의 플레이트 정도로는 많이들 네. 쓰시는데 컵으로는 쓰기가 좀 쉽지 않죠. 저 사실 이 잔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는 게 저희 엄마가 이걸 정말 많이 모아요. 네. 잔을. 엄마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정말 많은 그릇과 잔이 있는데 되게 막 꽃도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금태 둘러진 그런 찻잔도 있고 전통 닭이 세트도 있고 각종 와인잔, 샴페인잔 뭐 막 많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옛날에 도예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신발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최종의 사치는 그릇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이제 그릇을 모으니까 우리 엄마는 왜 그릇을 모을까라는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딸은 만든 것도 갖다 다 버리고 막 누구 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아직도 그 이유는 찾지 못했어요. 왜 우리 둘은 이렇게 다를까? 근데 엄마와 딸은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 취향을 가진, 그래서 보통 엄마와 딸을 약간 애증 관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엄마가 가진 재능을 나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그걸 선택해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어릴 때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나는 또 다른 존재임을 발견하는 게 그 어른이 돼서 겪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진짜 잔이야말로 그래서 더 취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다가 이제 혼자 독립하면서 살면서 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선호하고 내가 보게 되는 바운더리에서 내가 좋아지는 선택의 것들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활에 딱 알맞게 맞춰진 어떤 그 잔들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형태의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그 잔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방이나 이런 거는 정말 내가 보여짐을 위해서만으로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잔은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음. 정말 진짜 내 모습 있잖아요. 허세가 있는 내 모습과 허세가 없는 내 모습 모두를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내가 뭘 마시고 뭘 먹는지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되게 귀찮으면 냉장고 열어서 물병 1.5리터짜리 그냥 귀찮다고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지만 예쁜 잔 하나 꺼내서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다가 그 두 가지 다가 나의 모습인 것 그쵸. 같고 그게 지금의 어떤 심리 상태나 맞아요. 뭐 귀찮음의 정도랄지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거. 정말 바쁘고 막 이러면은 맞아요. 그것도 싫잖아요. 막 그 따라 마시고 이런 것도 너무 짜증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 그러네요. 나의 생활을 그대로 참 반영해주는 물건이네요. 이거야말로. 아, 저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물을 좀 잘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물을 컵에다가 마시는 걸 잘 안 해요. 근데 그 500ml짜리 생수병 있죠. 네. 그게 집에 있으면 그거는 잘 따서 마시게 돼요. 물을. 아, 편하게 느껴지시나 보다. 딱 바로 따서 먹기 편하니까. 그 큰 걸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큰 물병에 있는 물을 큰 잔에 따라서 마시면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조그만 입구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 따서 똑 마시면 되게 좋아서 그렇게 500ml짜리가 있으면 물을 더 마시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물은 꼭 잔에 따라 마시거든요. 되게 네. 또 다르네요. 네, 그 1.5리터짜리를 꼭 이렇게 따라 마셔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차 우려내놓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그거 꺼내서 그대로 따라 마시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2달러 잔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음료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물은 더 작은 잔을 마시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서로의 생활 습관까지 네네. 낱낱이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진 기분도 또 드네요. 네. 잔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송을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면서 피님 오늘 이 잔과 나의 낱낱이 드러난 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잔은 그래도 저한테는 약간은 기호품이기도 했고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또 신나서 또 얘기를 했던 게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저는 좀 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음료의 맛보다는. 되게 즐거웠고 정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식문화나 어떤 나의 디자인이나 어떤 시각적인 성향? 거기에 정말 솔직한 나의 생활상을 다 담고 있는 게 잔이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잔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게 또 새삼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제 어떤 카페나 외부의 어떤 곳을 갔을 때 굉장히 내 취향에 맞는 잔에 커피를 줬을 때 그 커피의 맛만큼이나 그 공간을 또 기억하게 하는 힘이 또 잔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방송하면서 잔이나 그릇 사용에 있어서 내가 가진 그 저만의 루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렇게 찬장을 열면서 그릇을 보면서 잔을 보면서 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구나. 나 무인양품 인간이구나.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일상에서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의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그런 물건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매일 손에 잡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잠시 추석 맞춰서 도쿄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갔다 오면서 되게 애정하고 이렇게 담아 마시면 좀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예쁜 잔을 하나 사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20화 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제 하나 또 공지사항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이 있는 주인데요. 그래서 저희 불소서 방송이 오픈되는 날이 매주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추석 그 기간이어서 저희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잠시 재충전을 위해서 재충전인가요? 쉬어가는 주를. 명절은 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충전일 수도 있고 소진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간 좀 보내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명절에 바쁘셔가지고 뭐 방송 들으시겠어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희도 쉴 겸해서 한 주 쉬어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 그 예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화 물건은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라는 게 사실 뭐 운동화 없으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밀착된 물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패션이기도 하죠. 또 한동안은 그 운동화 하이힐을 비교하면서 어떤 대조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취향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좀 더 약간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는 애착의 대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필수품처럼 누구나 또 한 켤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21화에서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은 메일로도 받고 있고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0월 2일 날 그러면 업데이트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0화 잔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